난치병을 대하는 옳은 정보와 바른 생활습관 이야기. 멍상의학 시즌2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가 돼서 저희가 조병식 원장님이 계신 곳으로 직접 왔어요. 산속이고요. 그리고 원장님이 스튜디오에서보다 훨씬 더 많이 웃고 계시고요. 혈색이 좋으시네요. 역시 사람은 본인의 이 속된 표현 한번 쓰겠습니다. 나와바리에 있어야 약간 예, 나와바리 중요합니다. 원장님 정말 더 멋있어 보이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또 나와바리가 있으니까 더 힘도 나고 그러네요.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막힌 스튜디오 안보다 여기 오시면서 숨 쉬는 게 달랐죠, 그죠? 예,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에게 또 아주 귀한 재료로 만든 점심까지 대접해 주시고, 여기 분들이 특징이 있어요.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원장님 표정이 이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귀로만 들으시니까 잘 모르시거든요. 그리고 원장님 책에 나온 사진은 저는 사진을 참 잘못 찍었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의 평소 모습이 잘 안 잡혔어요. 예. 근데 원장님 표정이 항상 입꼬리가 올라가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항상 웃고 계신 눈인데 사진은 왜 그렇게 자꾸 찍으시는지. 그러니까 이게 카메라만 되면 네. 그게 잘 안 나와요. 이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원장님하고 표정이 똑같습니다. 좋아하면 닮아가는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치유를 돕는 입장에서 솔선수범해야 되겠죠. 저는 또 우리 한우분들 보면 힘이 나요. 또 이게 절로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가게 되고. 원장님은 환우분들 보시면 힘이 나시는데 환우분들은 원장님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실지 샅샅이 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데 원장님이 옆에 계셔가지고 속 시원히 말을 못하실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원장님 오늘 특별히 두 분을 이 자리에 모셨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고 왜 이 두 분을 모셨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이제 저희 자이언치유 아카데미 캠프 12박 13일을 마치시고 지금 한 2, 3주째 자연의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이세요. 대부분 저희 또 오시는 분들이 암이나 난치성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늘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활습관병이기 때문에 생활습관 바꾸는 게 제일 먼저다. 이게 이제 12박 13일 만에 잘 안 바뀌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자연치유법을 배우고 익히는 시간으로 그렇게 12박 13일을 두고 있는데 조금 더 자기 것으로 확실하게 만들어서 우리 몸을 해독하고 또 면역을 만드는, 이게 몸을 만든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암세포를 물리치고 만성 난치성 질환을 물리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그런 트레이닝을 조금 더 하고 계신 분들이세요. 전국에 계신 우리 한우님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고 또 가족분들 중에 암 환자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으시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에게도 많은 도움 말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좀 난치성 질환에 걸리신 분이 계시게 되면은 덩달아서 약간 건강 염려증 비슷하게 좀 번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프다는 것 자체가 좀 우울해질 수 있고 삶에 있어서 약간 힘든 일 그리고 시련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다가오잖아요. 근데 지금 앞에 앉아 계신 두 분은 표정 자체가 이분들이 정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직접 여러분이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은 제 얘기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실 것 같아요. 자, 본인 소개를 좀 간단히 부탁을 드릴게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에서 살고 있고요. 3월 23일 날 이제 갑상선 암 수술을 했는데요. 이제 전절제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갑상선 암 하면은 가벼운 암인데 이런 이야기도 이제 많이 듣기는 했지만, 사실은 이제 저에게는 이 갑상선 암이 오면서 여러 종양들이 많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굉장히 많이 충격이었고요. 일단은 여기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왜 암이 걸렸는가를 일단은 이제 알게 됐다는 거. 그리고 이제 편안하다고 하셨는데 제 표정이 일단 원장님 옆에서 제가 이제 안 웃으면 안 웃고 스트레스 받고 화내고 이러는 것들을 암이 굉장히 좋아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단은 아침부터 저희는 저녁까지 가능한 한 작은 거리라도 하나 있으면은 이제 웃으려고 여기서 이제 그렇게 실습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 웃다 보니까 뭐 다른 사람들은 여기 오면 막 하고 굉장히 이 중증 환자들이 있어서 굉장히 침울해 있지 않은가 싶은데 원장님께서 계속 주장하시는 게 암도 놀래서 나아갈 정도로 그동안에 웃지 않고 살았던 것, 스트레스 받았던 부분들, 그리고 식생활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시기 때문에 다 지금부터 이제 좀 많이 웃어야죠.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들어온 지가 거의 한 달 정도 여기 입원한 지가 되는데 제 삶을 많이 이제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재정비하는 시간들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연세가? 저는 53시고요. 제가 하는 일 자체가 좀 이렇게 스트레스 속에 많이 놓여 있는 일을 했거든요. 뭐 시민사회단체 활동도 했다가 그 뒤로는 이제 장애인 이제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일들을 다 10년 넘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하루 종일 이런 부정적인 상황 속에도 놓였고 제 자체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보다 굉장히 과로 상태에도 계속 놓여 있었고 그러면서 몸이 신호를 보냈을 때도 그 몸의 신호를 제가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이제 과로 문제, 제가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문제들인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내 자신이 굉장히 소중함을 잊었었고 내 삶에서 함께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몸에게 이 혹사를 시켰다는 그 결과임을 알고 지금 여기 와서 이제 명상하고 또 산책하고 이러면서 남은 삶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되게 많이 그런 부분에서 되게 이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보시느라 본인의 몸을 전혀 그랬던 거죠. 사실 뭐 이제 성폭력 사건이라는 게 그 개인에게는 특히 이제 장애가 있는 우리 장애인들에게 또 성폭력이 굉장히 이제 힘든 일이고 또 뭐 법적인 문제라든지 또 상담이 자체가 계속 들어줘야 되는 역할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제 과로의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그동안에도 계속 허리 수술도 하고 그 염증 관련된 입원도 하고 과로하면 입원하고 퇴원하고 이걸 계속 하면서도 이러다가 어떤 일이 생길지에 대한 특히 암이라는 이런 건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지난해는 너무 과로하다 싶고 이러다 큰일 난다 이 생각이 드는데도 그때도 알아차리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수술하면서 너무 과로했구나, 너무 스트레스해서 내가 이제 벗어나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좀 더 빨리 알아챘으면 하고 후회하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이제 후회를 했고 원장님께서 그래도 단 한마디로 대사질환이다 아니면은 전체 지금 그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한 이런 부분의 말씀을 하셨을 때 그때서야 정신이 차려진 거죠. 예. 근데 평생 이렇게 살아온 제 습관을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수술하고도 내려와서 여기 들어오기 전에 며칠 간격이 있었거든요. 그 사이에도 또 상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서. 그거 사람의 자기의 이 습관이라는 건, 습이라는 건 정말 바꾸기가 힘들구나. 근데 혹시 지금도 상담하러 가고 싶으신 건 아니에요? 제가요, 여기서도요. 여기서 안 그래도 저희 사무실에서 여기에 가다가 딱 걸렸습니다. 제가 공문을 보낸다 하더라고요. 여기서도 상담하지 않도록.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카데미에 보고 얼른 왔죠. 자리 없는 거를 제가 꼭 와야 된다고 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다시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너무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산책을 할 때 전에는 제가 산을 가고 이러는 게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시간에 조금 더 나아가면 얼마나 많은 힘들어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 정책적인 거 이야기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세상에 아무 생각 없이 아침에 한번 오후에 한번 산책을 해야 되거든요. 가는데 원망하시는 건 아니죠? 근데 세상에 이렇게 자연이 작은 꽃들이 너무 예쁘고 공기가 아침에 눈을 뜨면 이 공기가 이렇게 좋다는 걸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그 산속에 들어가서 새들이 노래하는 것들 그리고 매일매일 얘들이 이 풀들이 자라 있는 게 매일매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산이 자연의 스승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많이 되돌아보게 됐어요. 많이 되돌아보게 되고 왜 이렇게 여유 없이 살았지? 왜 이렇게 내 자신도 내 소중한 나의 이 삶의 여행을 왜 이렇게 막 몰아치듯이 살았을까? 이런 부분을 제가 많이 고민하고 되는 계기가 지금 여기 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내 삶이랑 되게 비슷한데? 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선생님께서 사셨던 삶이랑 사실 현대인들의 삶이 다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으면서 지금 이제 밑에 산 밑에 있는 분들을 산 밑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보고 특히 제 아는 분들 또 뭐 저희 이제 선생님들 이렇게 보면서 잔소리가 막 늘어져요. 당장 이제 음식부터 지금 막 여기서 이제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당장 설탕도 버리고 그 다음에 음식도 지금 고기도 먹지 말고 채식해야 되고. 이러면서 지금 또 여기서 또 막 잔소리가 늘어가는 거예요. 한 달 만에 제가. 정 선생님은 직업병이 반 있으신 것 같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알게 되니까 가족이나 주변 분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건강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잔소리를 알게 됐으니까 또 하게 되는 거죠. 득이만면한 미소 보셨습니까? 나로 인해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고 이런. 예, 어깨에 지금 이만큼 올라가요. 예. 자, 우리 옆에 계신 선생님도 본인 소개를 조금 해주시죠. 예, 저는 그 충남 공주에서 온, 저는 그 직장암 판결을 받았을 때 제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사실 걱정거리가 없어요. 가정적으로 좀 안정되고, 그 다음에 또 아내도 좀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좀 부러워할 정도로. 근데 이제 암이 딱 걸리니까 암담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제가 또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관련 책을 많이 읽었어요. 암 관련, 그 자연 치유 쪽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한 10권 정도를 읽었는데, 그 수술을 안 하는 방법, 아니면 항암 치료, 방사선 안 하는 방법을 했는데, 주변 가족의 그 압력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술해야 되지 않느냐. 전이 되면 큰일 난다. 저도 좀 마음이 어느 정도 확고했지만 흔들리더라고요. 일단 수술만 하고 그 항암제하고 방사선 안 하겠다. 서울에 가서 제가 수술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수술 경과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직장암인데 그 장루 안 달고 참 좋다고. 근데 이 수술을 받고 나서 10일 후에 봉합한 게 터졌어요. 응급 수술을 받고 깨어나니까 중환자실에 있더라고요. 예, 중환자실에 있는데 그때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중환자실 딱 주변에 딱 보니까 저보다 또 다 안 좋은 사람들이 일반실에서 너무 어려워서 다 내려오신 분들이거든요. 아내가 이제 저보고 막 울더라고요. 가망성이 없나 막 울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상황에서 제가 이제 살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혈압하고 머리 체크했더니 뭐 혈압만 이렇게 정상이 되면은 또 일반실을 옮기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한 5일간 좀 지나니까 일반실로 옮겨주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수술을 2번 받다 보니까 이제 피도 많이 흘리고 몸이 너무 다운됐어요. 그래갖고 물도 한 컵도 못 마시겠더라고요. 어찌됐건 작년에 12월 말에 거기서 이제 맞춰서 퇴원을 해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퇴원해서 이제 물도 못 마셨는데 거기서부터 제가 시작했어요. 물도 억지로 마시고 방 안에서 막 걷기도 하고. 혼자서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예, 그리고서 나서 이제 한 달 동안 있다가 그 암은 자연 치유된다. 그 자연 관련 책을 읽었거든요. 조금 좀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일단은 와봐라. 그래서 제가 한번 왔어요. 왔더니 이제 우리 원장님이 진료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서 산속 500m에서 진료하는 의사가 누가 있습니까? 예?
그리고 또 산소 500m에서는 산소 농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암 환자들은 산소가 부족하거나 그래서 이게 저체온 이걸로 이제 걸리는 확률이 높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좀 확신을 갖고 이제 왔어요. 진료 봤는데 원장님이 이제 여기 와서 아카데미 권유해서 수료를 했고 그래 와서 제가 여기서 지금 입원하고 있는데요. 저는 참 만족해요. 여기서 보니까 일단은 산소가 보이진 않지만 풍족하니까 몸이 좀 빨리 회복되는 것 같아요. 그 느낌이. 예, 느낌 빨리 회복되고 입맛도 좋아지고 여기서 이제 치유봉이라는 데가 있어요. 치유봉? 치유봉이라고 이제 거기 올라가야 병이 치유가 된다 그래서 실제 그 산 이름은 아니고 여기 한우들이 이은 그 치유봉이라고 그 산이 굉장히 고난도예요. 요 정도 산 오르면요 웬만한 그 높은 산 다 올라가요. 예. 근데 처음에는 제가 무지하게 힘들었어요. 그 산 올라가는데. 아니 수술한 환자한테 산을 올라가라고 했을 때 그래 가야지 하고 선뜻 이해가 되시던가요? 예, 하지만 뭐 우리 원장님이 자기 체력에 맞게 하라. 올라가다 힘들면 좀 쉬었다가 올라가고 이렇게 예, 그렇게 했는데요. 분명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산소를 충분하게 받는 것 같아요. 예, 산소의 그런 득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제가 그게 참 너무나 좋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자연식을 하니까 자연식도 맨날 나오던 반찬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항상 바꿔지니까요. 예. 자연식도 골고루 먹고 이렇게 프로그램 돌리는 곳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암 치유에 관련 프로그램 돌리는 곳이 없다고 제가 생각하고 물론 부분적으로 있긴 있죠. 있는데 이게 산속에서 직접 이렇게 돌리는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요. 역시 선생님답게 꼼꼼하게 다 따지셨군요. 근데 이제 보통 그 암 한우들이 생활 습관하고 그 다음에 마음 습관 바꾸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오면서 뭐 공기도 중요하지만은 정신 건강을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왔어요. 왔더니 여기서 어느 정도 채워주더라고요. 이게 명상을 좀 많이 강조해요. 명상, 마음 습관 바꾸는 거. 그 명상을 좀 하면서 아, 제가 지금 그 마음 습관을 발견한 게 굉장히 큰 소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명상이 딱 나오면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 음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막 이렇게 막 날아가는 기분. 날아가는 기분, 해방되는 기분 이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제가 좀 치유가 되지 않나. 그럼 그 전에 병 안 걸리셨을 때 이런 명상이란 걸 해보신 적은 없는 거예요? 아예 없습니다. 관심은 있었죠. 관심은 있었는데 제가 선생님이지만은 요즘 아이들 그렇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에 이렇게 약한지는 몰랐어요. 스트레스에 약한지는 몰랐거든요. 병 원인이 그쪽에 좀 컸던 것 같아요. 아, 본인이 생각했을 때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럼 명상이 큰 도움이 되셨겠네요? 명상이 도움이 많이, 일단은 자기 원인을 발견하니까요. 원인을 발견해야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예. 이 습관적으로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좀 걱정하는 그런 걸 좀 발견했어요. 쓸데없이 걱정하는, 걱정거리를 만드는 그런 마음 습관을 발견했거든요. 선생님만의 습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공통된 습관입니다. 공통된 습관이지만은 사람도 그런 성격이 있잖아요. 예, 성장 과정에서 그 생기는 그런 성격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명상을 통해서 그런 걱정하는 습관이 바뀌셨나요? 예, 제가 이제 그 하다 보면 의도적으로 내가 이걸 바꿔야 되겠다. 사실 암을 걸리면은 싹 바꾸라고 그러잖아요. 네. 생활 습관하고 마음 습관을. 이게 제가 살려고 하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정말 절절한 얘기네요. 제가 만약에 암을 어떻게 보면 제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열심히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암에 걸렸기 때문에 정말 이제 좀 행복하고 좀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뭐 이렇게 열심히 하냐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요. 아내도 그렇고. 근데 제가 이렇게 안 하면 제가 그 중환자실에서 그게 막 그 허우적거리는 너무나 그 절망적인 물도 한 모금 못 마시고 그런 것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허무하더라고요. 이대로 죽는다는 것이 허무하더라고요. 봉합 수술이 잘못돼서 이제 거기까지 갔는데 첫 번째 수술에서는 참 좋았어요. 양호했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그 수술 받으면서 너무 그 데미지를 받아갖고 때로는 그 의사도 원망했지만은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겠느냐 그런 면에서 또 원망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명상하면서 제일 많이 하신 생각이 뭐예요? 가족들, 그 친척들에 대한 그런 원망, 염려, 그런 좀씩 있잖아요. 직장 생활에 대한 그것도 스트레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면서 가치관 이런 거 있잖아요. 가치관, 이런 철학 같은 걸, 뭔가 이게 좀 잘못됐다. 이런 것을 좀 바꾸게 되는, 명상을 하면서 내가 의도적으로, 이건 내가 바꿔야 된다. 잘못됐다. 내가 그렇게 생각함으로써 너무 많은 춤을 춘다. 그래서 좀 바꾸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감당을 못 하니까.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원장님, 근데 정말 절절한 얘기가 나왔어요. 내가 살려고 하면은 바꿔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녹음하다가도 하나, 둘, 셋 하면 뭘 하죠? 하나, 둘, 셋, 멍. 저희 녹음하다가 진짜 이러거든요. 근데 저는 그 뒤로 습관이 들어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혼자 소리내서 멍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내가 다급하니까 바꿔야 된다는 마음은 들지만 그래서 바꿔지는 것하고는 또 간극이 있단 말이죠. 예, 지금 모신 분들은 모범생만 일부러 추려 오신 것 같아요. 다른 환우분들은 어떠신지. 물론 이제 두 분이 훌륭하시지만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 비슷한 같은 마음들이에요. 예. 지금 제가 딱 두 가지, 그 프로그램 중에서 두 가지가 떠올라요. 계속 웃어야 된다는 것과 명상. 우리가 마음이 즐거워야 웃음이 나오죠. 웃으면 즐거워진다. 거꾸로 우리가 사실 우리 삶이 너무 팍팍하기 때문에 그렇게 웃을 일들이 많지 않잖아요, 현대인들이. 근데 이걸 억지로 자꾸 웃으면 또 마음이 반대로 즐거워져요. 아니 이게 뭘 웃긴 얘기라고 웃으세요? 이분들 거의 기계급인데 툭 치면 웃어요. 이게 뭐지? 훈련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웃는 시간이 자꾸 느는 거죠. 예. 굉장히 특이한 현상을 발견을 했어요. 아니 우리가 왜 여고생들이 날아가는 먼지만 봐도 웃기고 굴러가는 낙엽만 봐도 웃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홍 선생님 진짜 다시 여고생으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거의 뭐 저희들 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정말 이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까? 웃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저는 홍 선생님 지금 입꼬리 탁 올라가 있거든요. 산에 가는 시간마저도 아까워하셨던 우리 홍 선생님은 이렇게 웃는 것과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명상이라고 얘기하지만 현대인들이 야야 너 지금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게 지금 멍 때리고 있냐라고 얘기하는 그런 명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여기 와서 이제 웃음 치료 또 이제 춤 테라피 그다음에 이제 기술연 이제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아주 딱딱해 있던 우리들의 마음 그리고 몸 이 부분들을 이제 풀어내고 이 작업들을 여기 와서 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 웃는 게 익숙하지 않았잖아요. 우리의 삶들이 아까 웃을 일이 별로 없다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지금 웃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여기는 굉장히 절박한 과제인 것 같아요. 웃지 않고 화내거나 슬퍼하거나 우울하면 이거 남들이 좋아하는 일인데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데 다음이 우리가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 다음 결과까지도 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이 대부분 전이가 됐거나 아니면 이제 항암을 받아야 되거나 암이라는 자체가 이미 다 이제 중증 질환이고 그 다음에 이게 암 수술하고 하면 의료비가 그 약값이 싸질 정도에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 진단을 받으면서 그럴 정도로 이제 이게 아주 힘든 병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죽음을 계속 생각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의식적으로 웃어야 되고 또 여기 서로 우리가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누가 하나 이렇게 좀 이렇게 침울해 있거나 오늘같이 비가 오거나 이러면 몸과 마음이 이렇게 처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그냥 이제 웃을 거리를 찾아서 웃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일에도 그냥 막 그냥 웃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나을 수 있다. 지금부터는 암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소중한 일들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웃고 길 가면서 웃고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웃다 보니까 선생님도 아까 옆에서 걱정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 했는데 저도 굉장히 저한테 불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구나 이 생각을 깊이 있게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계속 이제 저에게 많이 있던 불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웃고 나서는 거의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이런 부분들이 자리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고
명상을 하면서 특히 여기서 이제 수정 명상을 좀 많이 하거든요. 명상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좀 이렇게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은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좀 전같이 그렇게 복잡했던 내 마음이 고요하게 내 마음이 이렇게 정리되고, 그 다음에 내라는 사람은 내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그동안에 얼마나 피폐하게 살았는데 이게 아주 고요하게 되는, 굉장히 내가 이렇게 아주 가벼워지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집중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있으면 완전 막 거의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게 몰려올 수도 있나 이럴 정도로 한 개 끝나면 또 한 개 꼬리를 잇고 이거 뭐야 도대체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무아의 지경이지 그게 언제 와 나에게는, 그리고 이 떨림은 언제 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냥 아예 탁 놓자 생각을 하니까 수직 명상을 하면서도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내 아픈 부분들이 막 이렇게 떨린다든지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좀 이렇게 아주 고요히 정리되면서 편안함이 찾아오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닌데 왜 이걸 못하고 살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조금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마음이 불편할 때, 스트레스가 쌓일 때 내가 뭘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암세포가 우리 몸속에 다 있다 이야기를 몰랐거든요. 전혀 몰랐는데 모두 몸속에 암들이 있는데 얘들이 주로 이제 활동하는 시기를 이제 여기서 알았으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면 얘들이 좋아할 거니까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음식과 내가 체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산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좀 계획이 세워지는 것 같아요. 조금 늦었죠. 50이 넘어서 시작하니까. 하지만 앞으로 이제 52년이 더 남았으니까 제가 앞으로 남았다고요? 그 기간은 누가 정하는 건가요? 전에 저는 한 100살까지 살려고 했는데 여기서 제가 있으면서 102살까지 살아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2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나아가면 스트레스 쌓이는 거 명상하고 걷고, 너무 큰 스트레스 내가 이겨내지 못하면 잠시 피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요, 그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몸이 아프다는 거는 육체의 문제고, 명상이라든지 웃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마음의 문제일 텐데, 과연 내가 명상을 하고 웃고 이게 실질적으로 몸에 영향을 끼칠까? 무슨 변화를 정말 가져올까? 그냥 기분 탓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이미 우리가 분노를 많이 참거나 예를 들면 화를 많이 내면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몸이 사실은 반응했거든요. 머리도 아프고 아니면 저 같은 경우 어지러웠거든요.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사람이 이게 몸과 마음이 이게 하나로, 예를 들면 신경을 많이 썼을 경우에 분명히 몸이 반응을 하거든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 더더욱 이런 부분이 이렇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 몸과 마음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분명히 화가 나면 반응하는 신장의 부위들이 있을 거다. 간이든 신장이든 어느 부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저는 이제 화, 분노 이런 부분들이 특히 걱정, 근심 이게 다 영향을 미쳤을 거고, 다른 암 환자들도 다 같이 생각했어요. 저희들이 똑같이 여기 제가 여기 있으면서 직업병이 잠시 발동을 했는데요. 같이 있는 분들이 주로 뭘 많이 했을까, 어떤 감정들을 많이 사용했을까를 보니까 대부분이 다 걱정, 근심이 많고 불안이 많고 화를 못 참고 다 공통적인 요인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분명히 몸이라는 게 몸만 다니는 게 아니라는 게 느껴지고, 그게 명상을 하고 나면 머리가 많이 복잡하고 이렇게 좀 저는 조금 많이 아파도 저는 사실은 밤에 잠을 좀 잘 못 자거든요. 이럴 때도 명상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는 좀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꼭 해보시길 바래요. 그러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명상 방법 좀 알려주세요. 여기서 이제 주로 우리가 그 호흡법을 알려주거든요. 호흡을 복식 호흡을 해야 되고 이제 단전 호흡을 하는 방식들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호흡법부터 먼저 좀 훈련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크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일 잘못 말하면 든든한 원장님이 바로 수정하실 거니까 이 말까지 올 줄은 제가 생각도 못하고 막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우선 당장 급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것 같아요. 코로 숨을 들이쉬고 급할 때는 먼저 좀 입으로 내쉬는 것도 있지만 조금 더 깊이 있을 때는 우리 주로 지금까지는 가슴으로 호흡을 했으니까 코로 숨을 들이쉬고 그 다음에 이제 배로 이렇게 코로 숨이 들어와서 이렇게 가슴 속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또 다시 이렇게 내뱉고 요거를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머리 위에 많이 떠 있는 부분들이 밑으로 가라앉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아마 전문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이야기하신 원장님이 다시 해주시겠죠. 근데 이게 바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안 되고 요게 호흡이 요렇게 밑에까지 배꼽 밑에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가슴에 탁 끌려가지고 내려오는 시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걸리셨어요? 배까지 내리는데? 지금도 지금 내려가는지 안 내려가는지 잘 몰라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고 그래서 여기서 먼저 이렇게 가슴으로 호흡하는 것, 그 다음에 배꼽으로 하는 것, 요렇게 차례대로 훈련을 시켜줘서 거기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호흡법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몸이 이완되겠네요. 그렇죠. 몸이 이완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몸의 중심이 좀 잡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예, 전 이제 아들이 지금 군에 가 있는데 아들에게도 여기 스트레스 쌓일 때 빨리 하라고 이걸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은 그 알려주신 호흡법이요. 제가 발성을 할 때 아나운서들이 배까지 복식 호흡할 때 하는 방식하고 똑같거든요. 예, 호흡이 거기까지 내려가게 되면 목소리 톤도 낮아질 뿐만 아니라 굵어져요. 그래서 훨씬 안정감 있는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저는 일상생활이 방송이 아까 천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장님께서 전 진짜 방송을 통해서 암하고 계속 빠이빠이 하고 멀어지고 있는 과정을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아까 그 말씀하셨어요. 사실 생활 속에서 별 이렇게 조건들이 좋았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 크게 많이 없었는데 이제 학교 선생님이시니까 학생들로 인한 스트레스 그 정도였고 걱정이 좀 많은 정도였는데 가족력을 무시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흔히 암이라고 하면은 정말 그렇게 가족들이 병에 걸렸을 때 동일한 병을 앓을 확률이 높은 건지에 대해서 아직도 의구심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공부하셨죠, 선생님? 그 부분은. 저 가족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이 그런 그 생활에 영향을 받잖아요. 아버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면 어머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면 그게 또 그 자녀들한테 전이가 되잖아요. 예, 그것도 유전적인 면도 무시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이지만은 제가 여기 그 자연치유 아카데미에서 프로그램에서 가장 크게 배운 건 뭐냐면 가족력이 있지만은 자기가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의식혁명을 통해서. 근데 이제 암 환자들은 되게 이제 부정적인 마음을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는 그 프로그램 내용 중에 의식혁명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공감을 많이 했는데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을 선택을 하면 그 몸속에 DNA가 그렇게 형성이 된대요. 그래서 암 걸릴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예. 가족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제가 의식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예. 선생님만 바뀌시면 안 되잖아요. 가족들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가족들도 바꿔야 되지만은 제가 이렇게 또 건강하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변화돼서 건강하게 생활하면 가족들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 원장님 가족력이 있게 되면은 사실 저도 가족력이라서 그냥 약간 한쪽 편으로는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가족 전체가 좀 바뀔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 그 가족력과 관련해서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가족력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마다 타고나는 면역력이 있거든요. 보통 그걸 또 체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어릴 때부터 건강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이렇게 병치레를 자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체질로 타고나는 면역력이 30%라면 나머지는 이제 70%는 후생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마음 상태를 가지고 살았는지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선천적인 거 타고나는 거 30%, 먹는 음식 30%, 그리고 내가 현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이게 또 30%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게 얼추 맞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제 이걸 바꿔야 되거든요. 의식혁명 말씀도 드렸지만 실제로 우리 의식도 그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완전히 바꿔줘야 되고요. 실제 또 우리가 먹어왔던 음식들을 보면 이제 자꾸 이제 잔소리 하게 되거든요. 산 밑에 사람들 먹거리 먹는 거 보면. 예, 그래서 우리 완전히 자연식으로 또 채식으로 완전히 또 바꿔주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마음이 새로 태어나는 느낌들이죠. 그래서 정말 혁명과 같은 그런 변화들을 줘야 정말 우리가 지금 암은 생명을 위협하는 병이기 때문에 이걸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우리 한우분들이 그만큼 또 생명, 선생님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저승문턱 카페까지 다녀오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절박해지거든요. 그 절박해지시기 때문에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문하나님은 고혈압이 있지만 그냥 뭐 약으로 때우고 계시죠, 그죠? 네. 별로 절박하지 않거든요. 네, 절박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한우분들은 절박해요. 절박하니까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도 바뀌는 거죠. 그리고 그 바꾸기 위한 집중력이 대단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우님들한테 배우는 거예요. 거꾸로. 야, 그 제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좋아집니다라고 하지만 사실 저는 그런 과정까지 가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 절박해 보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그 제가 10년 동안 우리 한우님들 치유를 도우면서 그게 인간 승리? 예. 뭐 이런 걸 워낙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오히려 제가 많이 배우죠. 사실 제가 가지지 못한 그 절박이라는 조건 있잖아요. 아마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대다수가 머릿속으로는 이성적으로는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바꾸면 참 좋지. 하지만 저와 비슷하게 어떤 의미에서는 좀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바꾸거나 확 바뀌질 못하는데 두 분은 그 절박함을 겪어보셨잖아요. 겪어보신 분들로서 산 밑에 사는 사람들에게,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 정말 왜 꼭 이런 부분들이 달라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이제 요 갑상선 암이 되기 전에 갑상선 이제 기능 저하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약을 먹었었거든요. 그랬을 때만 해도 제가 이게 암으로 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스스로 스트레스를 좀 조절하고 음식도 내가 암으로 된다고 생각을 했으면 그때부터 음식이나 아니면 스트레스가 이 암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걸 알았으면 조절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전혀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만일에 지금도 음식의 소중함, 특히 이제 자연식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음식의 소중함에 관련돼서 중요성을 못 느끼거나 스트레스가 내 몸을 어떻게 협박이라고 해도 되나요? 암이라는 거를 어떻게 자극하는 건지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사실은 이게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미 암이라는 게 벌써 이렇게 발생을 하고 나면 얘랑 싸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한번 내 몸과 마음의 상태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게 어떠한가. 지금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어떤 스트레스를 다가오면 이게 암과 바꿀 만큼 중요한 스트레스인가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다시는 이렇게 그런 상황에 놓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몸과 마음의 어떤 관리를 또 음식의 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는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나는 지금 내 스트레스는 몇 점 정도인가, 내 몸의 건강도는 몇 점인가, 나의 면역은 어떠한가 이런 거를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그 마음이라든가 이런 생활 습관을 많이 바꾼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건강할 때는 잘 모르는데 매스컴을 통해서 암에 대한 그런 정보도 주고 그다음에 어떻게 예방해야 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사실 자기가 한번 걸려야 어떤 절박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 애를 통해서 생활 습관이라든가 마음 습관을 바꾸는 계기가 되는데요. 사실 덜 고생합니다. 자기가 예방을 하면은
진짜 덜 고생하고 예방한 만큼 또 자유스럽고 행복해집니다. 예, 그게 분명한 것 같아요. 예. 두 분께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딱 한 번 과거로 돌아갈 수 있어요.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저는 그 동심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예, 동심이요. 그리고 그 루소가 얘기했잖아요. 자연으로 돌아가라. 저는 그 암을 통해서 육체의 건강은 자연, 그다음에 마음의 건강은 동심.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는 이제 결혼 초기로 돌아가고 싶은데요. 여기서 제가 이제 생활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미안했고, 가족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아이들에게 해주는 음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생각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이제 엄마가 사용하는 감정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사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이 부분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아이들에게 즐거운 마음, 항상 웃는 마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이야기해주고 싶고, 음식은 생명이다라고 이런 자연식의 소중함, 그리고 아이들과 산책하는 소중함, 이런 것들을 다시 시작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한번 크게 아프고 나면은 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두 분은 이제 병이 다 완치되고 나면은 다시 예전의 삶으로 이제 직업을 가지셔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늘 그 부정적이던, 똑같이 그렇게 늘 스트레스를 받던 그 직업을 가지실 건가요? 저 되게 궁금해요. 저는 많이 달라질 거라 생각을 하고요. 내려가면 어쨌든 저는 이제 분위기부터 많이 달라지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는 함께 아침에 웃으면서 하루를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많은 부분이 저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먹는 똑같이 하더라도 제가 이제 이 스트레스로 생각을 하지 않고, 예, 거기에서 제가 즉시 들어오면 즉시 내보내는 이런 방법들이라든지 긍정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식들을 하면 오히려 이렇게 아팠기 때문에 주변에 좀 더 많은 긍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뭐 육체와 정신이 치유가 됐고, 그다음에 면역력이 올라갔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직장으로 돌아가서 한다면 그 주변에 오는 스트레스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쪽 저로 인해서 또 분위기를 또 바꿀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명랑하고 좀 하한 분위기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선생님이 계셨던 분위기는 어땠어요? 그때는 뭐 조용하고 항상 연구하는 분위기죠, 아무래도. 예. 이제 돌아가면 바꾸실 거예요? 제가 겪은 경험을 통해서 그 마음적으로 이렇게 좀 병을 예방하는, 치유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이 좀 잡힐 것 같아요. 예. 이게 참 신기한 게요. 두 분 다 굉장히 힘든 과정 중에 계시거든요. 근데 나중에 완치되고 나서 본인들의 경험을 통해서 주변 분들까지 바꿔주겠다, 또는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다른 분을 먼저 배려할 수 있는 여유를 지금 가지고 계신단 말이죠. 이전에도 혹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신 적이 있으신지, 여기 와서 온 가장 큰 변화가 어떤 부분인지 궁금해요. 저는 이제 여기 와서 이렇게 자연의 소중함을 굉장히 많이 깨달았거든요. 그러면서 일단은 머리를 감을 때도 샴푸를 사용하는 게 너무 미안해서 지금 이제 비누로 감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도움은 되는지 모르지만 이 자연이 우리에게 저에게 큰 선물을 줬으니 정말 이게 내 자신도 아팠지만 내 자신의 아픔을 통해 가지고 주변에 이런 자연의 소중함, 먹거리의 소중함, 그리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활하는 것의 소중함, 내 한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뀌면 주변이 얼마만큼 긍정으로 바뀌는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전달한다면 굉장히 남은 인생이 좀 의미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내가 아프면서 그냥 난 어떻게 살아 이게 아니라 내가 왜 아팠고, 그리고 아픔을 뭘 통해 가지고 내가 이거를 깨달았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함께 살아나가는 방식들을 고민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여기 와서 제가 그걸 배웠기 때문에. 그게 좀 내려가면 또 제가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뭐 나의 생각, 나의 어떤 가치관, 내가 옳다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은 그러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배우고 느낀 것은 항상 인간은 혼자 살 수 없고 서로 소통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나와 달라도 땀을 인정해주고
살아도 인정해주고 그 존재를 인정해주고 서로 이렇게 조화롭게 소통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닌가. 예, 그것 좀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함께 지금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두 분 선생님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았고 저보다 훨씬 마음이 건강하신 두 분을 뵈니까 저 앉아서 되게 안절부절했던 거 모르시죠? 되게 반성 많이 했거든요. 나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두 분 선생님으로부터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 그리고 정말 바꿔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좀 전달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웃는 모습으로 주변 분들과 더불어서 행복한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